안녕하세요. 낙하채기TV의 하채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시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급등을 했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32%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1.2%, S&P 500은 1.47% 급등을 했는데요. 급등한 원인은 이유가 있겠죠. 경제 지표의 호조, 글로벌 국가들의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심리에서 급등을 좀 했습니다. 미국이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발표한 5월 미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44.3% 급증한 99.6을 기록했고요. 이는 2001년 1월 이후 지수 산출을 시작한 뒤 최대 월간 상승률이다. 시장 예상치도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 6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도 마이너스 6.1로 전월 마이너스 49.2에서 큰 폭으로 올랐고요. 중국의 5월 공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6% 증가하면서 올해 첫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유로존 6월 경기 체감 지수도 전월 67.5에서 75.7로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중국, 유로존 등 지표들이 좋게 나온 부분이 시장은 급등을 불러왔다. 여기에다가 또 부양정책이 각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 어떤 부양정책이 나오냐에 따라서 세계 시장이 움직인다. 연방준비제도죠. 패드가 기업의 자금 지원 방안으로 하나인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를 통해서 회사채 매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국가가 회사채를 사주겠다. 이것만큼 또 좋은 유동성 공급 시장이 없습니다. 국채가 아니라 회사채를 매입을 하겠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은 27일 하원 증언을 하루 앞두고 내놓은 그 발언문에서 최근 긍정적인 지표도 있지만 경제 회복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부양책이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정책을 합의해서 미리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영국의 보리슨 총리 같은 경우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밝혔고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그리고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 유럽 연합 차원에서 회복 기금 조성을 조속히 합의해야 된다는 것도 재차 촉구했던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어제 다우가 또 나스닥, S&P 500이 급등한 요인이 되겠다는 거고, 현재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재확산이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또 사상 최고치의 수준으로서의 급증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경제 재개에 대한 차질이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술집 등에 대한 영업이 금지가 되고 봉쇄 조치가 다시 강화되는 부분, 그래서 재개가 불투명해지는 그런 부분 또는 연기가 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 아직도 좀 남아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시장이 정말 크게 흔들리려면은 1차보다 더 강한 코로나가 발생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1차를 통해서 학습 효과가 이루어졌습니다. 1차가 발생할 때는
뭐 올 거야? 아니 뭐 그냥 잠깐 발생하고 말겠지 하면서 아니라는 부분에 있었고, 또 시스템적으로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신속 정확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차를 통해서 학습 효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신속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겠다. 이제 남미 쪽, 중남미 쪽과 그 다음에 인도 쪽에서 이제 발생하는 부분, 또 국내 시장에서도 서울 쪽에서 발생했던 게 충청권으로 내려왔고, 거기에서 또 이제 밑에 전남권으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지만은, 그동안에 시스템을 좀 갖춰놨기 때문에 좀 빠르게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1차보다는 더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상무부에서 홍콩 특별 지휘를 박탈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사가 좀 올라왔는데요. 또 이미 또 스케줄에서도 일정이 좀 잡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뭐 대부분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중국에서의 전국인민대회에서의 홍콩 보안법 통과 예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게 조금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시 반 이후에 움직이는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홍콩 지수의 움직임에서 미국 선물 지수도 움직일 거고, 국내 시장도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이니까 10시 반 이후 꼭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을 좀 바라보면서 여러분께서 대응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을 봤을 때는 5일선에 다우가 올려놓은지 올려놓지 않는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바닥에서 상승세가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코스닥, 미국 나스닥이 많이 올라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만시대에 열었기 때문에 정말 이 닭들이 많이 좀 올라왔는데요. 제가 3월 24일 날 여러분들께 시장은 저점 매수다, 적극 매수하시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매수하셔서 수익이 좋게 나왔고, 또 그 당시에 제가 레버리지하고 인버스하고 붙었을 경우 누가 이길 건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인버스에다가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제가 레버리지다가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레버리지가 이겼죠. 레버리지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지금도 잘 나 있으실 건데,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많이 좀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가 돌아서고 그때 막 현금을 막 확보하려고 하면은 늦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현금을 확보해 두시고, 그리고 나서 또 시장 추세가 돌아서면 또 그때 이제 현금 확보하고, 또 폭락 나오기 전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가셔야 되지, 그 폭락 나오기 직전에 여러분께서 현금 확보하려면 이미 늦고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최소한 현금 30% 정도는 확보를 해 두자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달러 지수가 어제 2원 하락하면서 1198.6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원달러 지수도 3월 24일 날 방송을 말씀드리면서 원달러 지수 앞으로 대세 하락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를 하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달러 지수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대세 하락하는 데 있어서 즉 주 추세라고 하죠. 이 주 추세 속에도 또 장기 파동이 3개가 들어 있습니다. 현재는 장기 파동 하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장기 파동이 하나 떨어지고 또 반등이 나오고 또 두 번째 또 하락이 나오고 또 반등이 나오고 또 세 번째 하락이 나오면서 대세 하락이 3번에 걸쳐서 장기 추세가 빠진다. 그래서 원달러 지수가 좀 최근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선 밑으로 내려와 있고 음봉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이 된다. 또 제가 그 중간에 원달러 인버스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무료 카톡방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때 그 인버스에 원달러 지수에 또 투자를 하셨던 분들, ETF 투자하신 분들은 또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는 장기 상승의 하나의 파동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현금을 확보를 하자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 장기 상승의 파동이 3번이 나오니까 앞으로 뭐 1년, 2년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시장은 계속해서 열려 있는 것은 맞다. 근데 이제 중간에 한번 쉬어가는 그런 텀이 있기 때문에 그 텀에서의 제가 일부 현금 확보를 말씀을 드렸던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동학개미로 인해서 개인들이 정말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 애탁강 같은 경우는 50조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50조가 넘는 그런 상황인데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상관없어요. 무조건 지금 개미들이 다 집중적으로 좀 사고 있는데 최근에 대형주들의 종목들이 눌림을 정말 잘 주고 있다. 그래서 대형주의 눌림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기점으로 해서 6월이 마감이 되고 또 상반기가 마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7월달은 뭐가 될까요? 바로 실적 시즌이 열리게 됩니다. 미리 우리가 실적 시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분기에 또 상반기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미리 여러분께서 포트에 정리해가지고 두고 계시다가 일정이 발표되는 거 보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7월달은 실적 시즌을 준비 잘하자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감을 하겠고요. 제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사항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방송 마감을 하겠고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